2019년 10월 중국 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북한 IT 인력 6명이 집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방과 흔적 없이 포맷된 컴퓨터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대, 노트북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당국에 즉시 보고됐고 보위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쳤을까요? 저는 그 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철혁.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계산학부를 졸업하고 외화벌이 IT 인력으로 선발된 당시 27살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 꽃제비 채널에서는 한 대의 노트북이 어떻게 6명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기계공장 기사였고 어머니는 소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성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0년 저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계산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선의 인트라넷, 광명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조선 컴퓨터센터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저는 외화벌이 IT팀에 선발됐습니다. 중국 선양으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에서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웹사이트 개발, 모바일 앱 제작, 게임 프로그래밍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월급의 90%는 당에 상납했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빌딩들, 자동차들, 네온사인들. 평양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6명이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했고 조장인 리명철 동무가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핸드폰은 허락되지 않았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 번, 조장 동행 하에만 가능했습니다. 생활총화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그날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클라이언트의 쇼핑몰 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위해 VPN으로 접속해야 했는데 실수로 구글에 연결됐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조장은 다른 방에 있었고 동료들은 각자 작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노스 코리어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사들, 사진들, 동영상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인권유린, 아사위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했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을 봤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몰랐던 진실이라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27년간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야근을 핑계로 혼자 남아 몰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위키피디아, 뉴스 사이트들. 매일 밤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노트북에 자료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PDF 파일들, 동영상들, 사진들. 이것은 제 보험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치챘습니다. 막내인 박준혁 동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가끔 제 눈을 피했고 야근할 때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혁이가 혼자 작업하고 있을 때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너도 봤지?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다음 주 화장실에서 준혁이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강미선 동무와 최영호 동무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6명 중 4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장 리명철과 부조장 황성민. 그들은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9월 어느 밤, 우리 넷은 조장이 출장 간 사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봤던 것들, 다운받은 것들. 이것만 있으면 한국에서 탈북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 조장과 부조장이 평양 출신 교포 사업가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7시에 나가서 10시쯤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3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몰래 모아둔 위안화가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개인적으로 준 보너스, 장마당에서 몰래 판 USB 메모리 대금. 총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50만 원이었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호가 조선족 식당 주인과 접촉했습니다. 한국행을 도와주는 사람을 아십니까? 주인은 처음엔 놀랐지만 돈 이야기를 하자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9월 말,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인당 1만 5천 위안. 6명이면 9만 위안이다. 돈이 모자라면 안 된다. 우리는 부족한 4만 위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팔았고 작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암시장에 넘겼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조장이 물었습니다. 철혁, 왜 요즘 야근이 많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입니다. 동무.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D-7일, 우리는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탈출 경로, 브로커 연락처, 비상금. 그리고 제 노트북. 저는 매일 밤 그것을 껴안고 잤습니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조장과 부조장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권은 조장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을 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미선이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이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뛰면 의심받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주차장이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빨리.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준혁이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해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경 근처 낡은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강을 건넌다. 잠들지 마라.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장이었습니다. 영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희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꺼냈습니다. 10분이면 건넌다. 소리 내지 마라. 우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미선이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췄습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보트가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30분을 달렸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췄습니다. 준혁이가 무너지며 울었습니다. 영호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는 노트북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파일들, 우리가 발견한 진실들이 무사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대령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 간다. 3일 걸린다.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숨어서 두려워하며 하지만 희망을 품고 10월 9일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우리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카톡을 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준혁이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호는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미선이는 IT 교육 강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밥을 먹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하며 웃고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 노트북은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꺼내봅니다. 그 안의 파일들은 제가 각성했던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진실을 발견했던 밤들의 흔적입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 탈북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두렵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자유의 시작, 진실을 마주할 용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IT 인력들이 해외에 파견돼 감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진실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